자, 다음 입지에서 이제 하나가 나오는데, 공업 입지보다는 상업 입지가 나와요. 무슨 입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공업 입지는 그냥 여기서 제가 이제 가로를 이제 쳐놓고요. 연결시켜서 이제 볼 텐데, 자, 가볼게요. 자, 이 배버라는 합자는 그냥입니까? 최소 비용입니까?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내시라는 합자는 수요를 강조했어요. 그럼 수요가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러면 최대 수요를 주장했죠. 시장이 확대되고 가장 높은 지점을 지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강조한 학자는 배보고 수요를 강조한 학자는 누구죠? 렛이에요. 그럼 비용에 비입 들어갔죠. 그럼 배보에 비입 들어가잖아요. 비용은 배보가 나와야 되고 수요는 시오 들어갔죠. 누구죠? 렛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송비를 제가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여기 순서입니다. 자, 무슨 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수송비를 제가 강조했죠. 그 다음 무슨 비가 나오죠? 인건비, 직접이익이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순서는 뭐부터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다른 게 나오면 안 돼, 돼야 안 돼요. 얘가 강조했죠. 그래서 따라서 수익인의 집. 그래서 얘는 비용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자기네 집은 그냥 월세를 받고 다른 데 얹혀 살아요. 따라서 수익인의 집에 산다. 누구의 집에 산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무슨 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수송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대해야 돼요? 최소해야 돼요? 근데 직접 이익은요? 최대가 된다는 게 나왔고요. 수송비는 원료와 제품의 무게와 원료 제품의 수송해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이제 중량 감소가 국지고 원료라는 자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중량이 감소한다는 거는 시멘트 같은 건 석회에서 시멘트를 만들 때 원료가 무거워요? 제품이 무거워요? 원료가 무겁죠. 중량이 감소하잖아요. 그 석회석 같은 건 그 지역만 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 무슨 지향이죠? 원료 지향이에요. 따라서 국감원. 자, 이렇게 해보세요. 국감원은 뭐냐면 국가를 감시하는 소비자 보호원이에요. 그죠? 그럼 국감원이라는 자체는 국지가 나오면 증가 찍으셔야 돼요? 감소 찍으셔야 돼요? 시장입니까? 원료입니까? 원료죠. 이렇게만 좀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업입지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잡으시면은 어느 정도 얘는 익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상업입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크리스탈로는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은 우리가 따라서 중심지의 형성 과정. 자, 그래서 중심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제한 돌범위와 최소 요구치를 갖고 따져서 중심 형성 과정, 중심지 계층에 대한 구조인데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중심지와 배우지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원이 만약에 중심지면 배우지는 상권이죠. 자,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볼게요. 그럼 우리가 학원이 중심지면 중심지가 시장이에요. 점포가 있습니다. 점포가 있다면 상권이라는 게 배우지예요. 여기 계신 곳이. 그러면 중심지는 배우지의 재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슨 지다? 중심지. 그럼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 경계에 대한 범위가 뭐냐면, 자, 얘가 만약에 갑돌이가 동네 슈퍼를 차려요. 그럼 현상 유지는 해야겠죠. 그럼 최소한 와줘야 인원수를 최소 요구치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 그럼 최소 요구치는 어떻습니까? 중심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 규모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 범위가 이제 정상형 얻을 수 있는 범위인데, 자, 근데 그냥입니까? 더 와줘야 됩니까? 자, 수요가 아예 0인 데까지만 가자는 거죠. 그러면 이건 수요가 1이에요? 0이에요? 0. 이걸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커야지만 중심지 기능을 하겠죠. 여기서 항상 학교론에서 요구가 나오면 커야 됩니까? 작아야 됩니까?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중심지는, 자, 우리가 고차, 중차, 저차가 있다면, 고차, 중차, 저차가 있으면은, 자, 우리 시청은 그냥입니까? 더 멉니까? 멀고, 중간에 구청이 있고, 우리 집 앞에 주민센터가 있죠. 주민센터.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주민센터는 그냥요, 좀 더 가까워요. 가깝고, 규모가 작죠? 이 시청은 멀지만 규모도 크잖아요. 시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그냥입니까? 수는 줄어듭니까? 줄어들죠. 그러면 중심지가 어떻습니까? 고차, 중차, 저차가 있는데 고차로 갈수록 규모가 주민센터가 큽니까? 시청이 큽니까? 시청끼리는 거리가 멀죠. 멀고요. 그 다음에 수는 여러 개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일리가 이제 얘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네일리의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해드리는데, 네일리는 소매 인력이라는 게 만류 인력 법칙이죠.
그래서 중심지 간의 형성 과정이 아니라 따라서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에서는 유인력이라고 적으세요. 무슨 역이다? 유인력. 자, 우리가 항상 얘는 A와 중간에 C가 있다, B가 있다면, 자,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어떻게 돼요? 이 규모가 클수록 더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크겠죠? 규모가 크고 가까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은 유인력을 얘기를 해요. 끌어당기는. 그래서 끌어당기는 유인력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형성 과정이다, 서로 상호작용이다. 자, 그럼 유인력은 어떻게 돼요? 생각하실 때 인구나 그 도시의 크기가 어떻게 할수록 더 많이 끌어오겠어요? 클수록. 거리는요? 가까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기가 커야 되니까 비례하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하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 다음에 크기에는 비례. 이게 인구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레일리의 법칙의 상권의 경계는 왜 컨버스라는 학자 아시죠? 자, 컨버스는 좀 어떻게 돼요? 이 자체가 끌어당기는 경계 지점이 A와 B가 같다면 중앙에 와요. 따라서 1대1. 근데 만약에 A가 더 커서 1대1로 간다는 자체가 작은 쪽에 가까워요. 뭔 쪽에 가깝다? 자, 설명을 보세요. 보다 인구를 많이 지닌 곳이 A잖아요. 거기에 상가들이 보다 많죠. 낮은 계층의 중심지에 위치한 상가보다 더 멀어도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은 쪽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요 계산 문제에다가 별표를 쳐보세요. 자, 계산 문제가 무조건 뜨는데 해설을 해놨죠. 자, 갑니다. A, B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의 A로부터의 거리는 몇 킬로예요? 5킬로. B는 10킬로죠. 자, 이렇게 보시면서 A는 인구가 5만 명, B는 인구가 10만 명이래요. 그럼 C가 인구가 3만 명이 있으면 A와 B에 얼마나 가는 거죠? 밑에 옆에 해설 한번 보세요. 그럼 A 도시는 인구가 5만 명이죠. 거리가 5의 제곱이니까 20으로 하면 2천이 돼요. 얼마가 된다? 2천. B는 인구가 10만 명이죠. 거리가 10의 이제 제곱이니까 1000이 돼요. 따라서 2대1.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2, 3분의 1 가겠죠? 그럼 몇만 명 가겠어요? 2만 명, 10,000명이 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떻게 제가 제 강의 들었을 때 빨리 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인구에는 비례합니까? 그럼 제가 인구는 그대로 놓으랬죠? 약분하게 되면 5만 명, 10,000명이니까 1대2가 되잖아요. 거리는 가까운 게 유인력이 커져. 근데 거리의 제곱인데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거리는 원래는 몇 킬로였어요. 그 5킬로 쪽이 더 유인력이 세잖아요. 그래서 거리는 바꾸라고 한번 했었습니다. 그럼 10하고 5를 바꾸면 약분하게 되면 2대1이죠. 이거 다 제곱분을 한단 말이에요. 요건 4고 얘가 2니까 따라서 2대1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요게 나와서 그럼 3만 명으로 내준 게 왜 그럴까요? 몇만 명 가니까 2만 명, 10,000명 가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 계산 문제는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오는 거는 제 계산 문제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허프예요. 허프는 무슨 모형이죠? 확률이에요, 확률. 결정론 쪽이 아니라 확률 쪽이죠. 그럼 확률에 히어 들어갔죠. 허프에도 히어 들어갔죠. 그럼 허프는 결정 찍으셔야 돼요? 확률 찍으셔야 돼요? 확률이에요. 그래서 다수의 구매 중이 소비자는 대도시에서 점포들 간의 설명입니다. 자, 내일 일은 아까 딱 2개잖아요. 중력이 따라가서 둘 중에 하나인데 허프는 그냥니까 여러 개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확률이라는 게 나오면 히읗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수거면. 자, 그러면 점포를 끄달릴 확률이 점포의 수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거리가 가까워야 되죠? 면적이 커야 됩니다. 그러면 수거면이 나오면 이건 네일리 찍으셔야 돼요. 이건 허프 찍으셔야 돼요. 시장 점유율을 얘기하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네일리 이론이 가장 강력하니까 네일리 계산 문제만 좀 잡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도시 내부 구조는 자, 따라서 가성비가 높다. 여기서 한 문제 맞추셔야 됩니다. 이건 딱 하나의 학자만 나와요. 아까 세 학자인데요. 자, 따라서 버제스, 호이트, 페리술만 셋이죠. 아까 지대론에서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점수를 따야 되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입니까? 얘도 도시입니까? 누구 이론을 따왔죠? 튀네인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주지의 형상에 따라서 도시가 팽창을 해요. 그럼 얘가 이 시카고대 사회학자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생태학적 관점입니까? 자, 도시가 생물체는 아니죠. 근데 생물체처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친입 경쟁 천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친입 경쟁 천이라면서 이제 친입 경쟁 천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왔어요. 그럼 일단 이론을 먼저 가기 전에 만약에 시험제가 생태학적 친입 천이 경쟁 나오면 버제스의 동심원이죠.
따라서 버스 타고 동심 찾아 어디로 가자?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험 문제 생태학과 요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생태계로 가는데 그 버스 안에 침쟁이가 탔어요. 누가 탔다? 침쟁이. 그럼 침쟁이 나오고 생태학 나오면 누구의 이론이에요? 버제스의 동심원을 찍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론을 가볼게요. 중전 저고통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중심 업무지구는 CBD로서 아주 우리가 지대가 낮겠어요? 지대가 높겠어요? 인구 밀도 높죠? 접근성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점이는 그냥이니까 이걸 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공장이 튀어나갔어요. 튀어나가서 공장 옆에는 좀 빈민들이 살잖아요. 환경이 안 좋아서 점이는 여러 가지 혼재된 거거든요. 그럼 옆에는 고소득이 삽니까? 저소득이 삽니까? 고소득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소득이 떨어져 있고 통근자지대가 나가 있다는 거죠. 이성도시가. 그러면 따라서 중전, 저 고통스러워요. 중전은 주상의 와이프입니다. 괴로우니 버거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어떻습니까? 요거 나왔다? 그럼 버제스 이론이죠? 그럼 자, 이론으로 가볼게요. 점이를 전이라고 하고 중심지대. 그럼 먼저 잡을게요. 점이지대는 중심지와 누구 사이에 있죠? 저소득 사이에 있겠죠. 근로자. 자, 그 다음에 중심지로 가까울수록 환경이 좋습니까? 안 좋아집니까? 그럼 범죄, 빈곤, 질병이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죠. 그렇죠? 저소득층들은 어떻게 돼요? 공장 옆에 고용기가 많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이 안쪽에 가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강조한 거고요. 근데 얘는 교통을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방향 수송비가 똑같다는 걸 해서 선형이라는 호이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얘는 교통을 강조합니다. 뭘 강조한다? 그럼 교통이 도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호이트는요, 이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무슨 선자다? 자, 그럼 그려볼게요. 이 모양이 부채꼴 모양으로 뻗어나간다는 겁니다. 뻗어나가서, 자, 아까 얘도 CBD라는 자체가 중심 업무지구는 똑같거든요. 중심 업무 똑같은데, 자, 교통이 이렇게 발달되면서 고소득층들이 이렇게 뻗어나가요. 고소득층들은 교통축에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판교라고 들어보셨나요? 판교는 그냥입니까? 고속도로 옆에 있습니까?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럼 교통망에 멀리 교차, 요게 부채꼴이 나오면 이 모양이 부채꼴이니까 항상 시험 문제 부채꼴 나오면 무슨 형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도로망이 부채꼴 모양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교통망이 나오거나 교통망이 나와도 무슨 꼴이라고 보셔야 돼요? 부채꼴. 부채꼴하고 교통망을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항상 얘는 그냥입니까? 교통망이 나옵니까? 부채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선형이에요. 그럼 어떻게 암기하시냐? 이 부채 나오면 호잇을 찍으셔야죠. 자, 따라서 부채 들고 호잇 찍으셔야 돼요. 그죠? 그냥은 부채꼴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단핵으로서 도시 발달의 교통망에 따라서 뻗어나가는 모양이 무슨 모양? 부채꼴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도로망이나 교통망 나오면 부채꼴 찍으시면서 얘는 쐐기형이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서 동심원. 시옷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어요. 얘기해보세요. 근데 선형은 시옷이 들어갔죠. 근데 얘는 시옷이 없죠. 그러면 따라서 선형, 쐐기형. 그럼 쐐기형 나오면 선형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이론이 이거예요.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주요 간선도로에 인접해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판교라는 데 아시죠? 판교가 고속도로 옆에 광암이 있거든요. 그럼 누구를 강조했죠? 고소득층을 강조했습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교통만 중요합니까? 소득도 중요합니까? 그러면 교통의 발달이지만 뭐도 중요하다? 소득, 지불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도시 주거를 결정한다. 근데 이제 핵이 얘네들은요, 핵이 하나밖에 없어요. 소도시니까. 근데 얘는 그냥요, 다핵이에요. 어떻게 외우시냐? 아까 얘들은 호이트 동심원은 아까 어때요? 한 명만 얘기했죠, 버제스가. 근데 얘는 그냥요, 두 명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핵이에요. 그럼 헤드수만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다핵. 그럼 핵이 하나다, 여러 개 있다? 몇 개 분리된 중심지가 되겠죠. 그래서 업종별 입지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공업, 소비, 공급이 다양화되는데 지분에 따라서 우리가 수입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원인의 이유기 별표친 데가 나와요. 여러분들 동종은 그냥입니까? 같은 업종입니까?
그럼 유사 활동을 하는 우리가 소매업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뭉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동종이라는 건 그냥요, 유사예요. 흩어져야 돼요? 모여야 돼요? 흩어지면 안 되죠. 산이 흩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산이 나와야 돼요? 집이 나와야 돼요? 집이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분산이에요? 집중이에요? 양립이라는 건 서로 같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양립이 아니라 양립이 나와야 되죠. 그렇죠? 여기에 좀 오타 났습니다. 양립이라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책에는 제대로 돼 있죠? 근데 여기 좀 제가 오타를 냈습니다. 여기는. 자, 비양립이다. 이건 양립이다. 양립이고요. 자, 이 종은요, 서로 충돌돼요. 주거지와 공업지는 충돌되죠. 그 미질적이니까 그냥이야 산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집중이야 분산이야. 서로 양립돼 있어요? 비양립돼 있어요? 비양립돼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볼게요. 항상 여러분들 동이라는 게 나오면 그냥요 집이 나와야 돼. 이종은요 산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래서 이분 똥집이 세다. 그러면 이종이나 이런 애들은 뭐다? 산이죠. 이분이니까. 아시겠습니까? 분산인데 동종은 어떻다? 모여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됐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자 여기는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성비가 높다. 무조건 한 문제가 뜨거든요.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정책 파트로 가겠습니다. 정책 파트. 여러분들 작년에 정책론이 7문제나 나왔어요. 자, 왜 그럴까요? 정부가 정책을 잘 썼긴 어떨까? 좋은 방향으로 가지만 정책가 어떻습니까?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7문제가 올해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의 실패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시장이 잘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적정 배분으로 안 돼서 너무 가소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시장이 자율적으로 배분을 못 해요. 그럼 우리 시장이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그럼 개별성이라는 거 아시죠? 똑같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진입장벽이 많고 정보가 불안정, 규모의 경제가 심화된다는 것은 대기업들은요, 규모를 작게 합니까? 규모를 크게 합니까? 그럼 생산비를 줄이니까 가격을 떨어뜨리죠. 그럼 가격 경쟁에서 이겨버리니까 나중에 또 가격 올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규모의 경제도 그냥이다 시장이 실패다. 실패고, 공공재 같은 거는 공원 같은 걸 우리가 시장에 내놓게 되면 과잉 생산될까요? 과소 생산될까요? 과소 생산되죠. 안 만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이 부족하죠?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해서 공공재를 직접 생각으로서 공급을 해야 되겠죠? 자, 이거 좀 보세요. 이게 헷갈리는 게 공공재는 우리한테 공원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그러면 정의해법가가 공공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의해법가도 그냥입니까? 시장의 실패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정만 들어가요? 부도 들어가요. 그러면 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가됐나요? 가도 생산됐나요? 가도 생산됐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자, 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시멘트 공장이 시멘트에 대한 폐수를 내려보내게 되면 지입 비용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니까 과잉 생산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게 헷갈립니다. 그러면 외부 효과에서 정이 나오면 가대요, 가소예요. 부가 나오면요, 과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대찌개를 드세요. 무슨 찌개? 거기다 적으세요. 부대찌개. 그러면 부찌개가 중요한 거야? 부대가 중요한 거야? 부는 과대가 되는 거죠. 저도 초라해요. 그럼 부는 뭐다? 과대입니다. 정이 과소 생산된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정보가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정보가 불균등하죠? 거래대수가 문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공공재에 대한 문제는 뭘까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정부가 세금을 공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국방, 치안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공원은요 서로 이걸 차지하려고 소비가 경합하지 않죠. 그럼 경합하지 않는다는 건 경합이다, 비경합이다. 요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요금을 지불 없이도 소비로 배제하지 않으니까 비배제가 되겠죠. 돈 안 내죠? 그걸 뭐라 그래요? 무임승차라고 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은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어떻게 생산된다고요? 과소 생산되나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공공재 공급은 사회적 적정 생산보다 많게 생산해요? 적게 생산해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게임으로 갑니다. 외부 효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외부 효과가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봅시오. 자, 이거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자, 칠판 보시면요. 정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긍정적이죠. 아까 공원이 긍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1번지, 2번지, 3번지가 있다. 갑이라는 75세 노인이 옆집을 쓸어줘요. 근데 이익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줍니까?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줍니까? 안 줘요. 자, 이건 시장입니까? 시장의 외부입니까? 제가 이거 풀 때 뭐 했다 그러면 그냥요 딱 잡아떼야 돼요. 시장을 통했나요? 통하지 않았나요? 가격을 통하지 않았죠. 의도했어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제3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무임수차하니까 정해부 같은 경우는 아까 정은 과대, 과소, 과소 생산하죠. 누가 개입해야 돼요? 그럼 규제를 완화시키는 게 좋겠죠. 근데 부라는 건 반대죠. 자, 부라는 건 이제 우리가 공장에 폐수를 내려보냅니다. 공장에. 갑이 공장이 시멘트 공장을 하는데 폐수를 내려보내서 옆에 있는 토지가 양식업이 하는 애가 피해를 봐요. 그럼 정이에요? 이건 부예요. 그럼 어떨까? 아까 요 같은 경우는 자,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사회가 유리하게 되면은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중에서는 사회적 비용이 적게 나갔죠. 그러면 어떤 비용이 많이 나갔나요? 사적 비용이 많이 나가서 가소 생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얘는요, 시멘트 공장이 시멘트에 대한 폐수를 내려보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가 부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회가 불리하다? 그럼 사회가 불리하면 어떤 비용이 많이 커지겠어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커지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사회적 비용이 많이 커지면 그냥요, 얘는 과대 생산돼요. 그러면 그냥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가 발생 원인, 아까 외부 효과를 앞쪽에서 배우셨어요. 토지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무슨 성 때문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죠. 그럼 아까 외부 효과가 발생되는 토지의 특성은 부동성하고 인접성입니다. 아까 했잖아. 보시고요. 자, 얘는요, 항상 뭐 했다면 그냥 딱 잡아떼야 돼. 자, 의도하지 않았죠. 그럼 거래 당사자일까요? 제3자. 타인한테 의도하지 않은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거래 당사자다, 제3자다. 의도했다, 안 했다? 통하지 않았죠. 그럼 후생에 대한, 어떤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을 주고도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럼 딱 잡아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도, 제3자의 의도하지 않은 이익의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적정량보다 어떻게 생산될까? 이하. 적게 생산되겠죠. 그럼 정보가 어떻게 돼요? 장려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부는 어떻게 됩니까? 제3자 의도하지 손해에 대한 보상 안 해줬죠. 그러면 자기 비용을 줄였잖아요. 아까 부대찌개 먹으라 그랬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산될까요? 많이 생산되겠죠. 적정량 이상으로 생산되겠죠. 정부가 어떻게 돼요?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정은요, 공원 같은 거는 우리가 please in my frontier, 내 앞마당에 해달라는 거죠. 쓰레기 밀저는 그냥입니까? 님비입니까? not in my backyard잖아요. 그래서 어떤 냄비는 불이 필요하다. 그럼 부의 복과가 됐잖아요. 조금씩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해서 정의 복과와 부의 복과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꼭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별표 4개 쳤어요. 흥문대 갖고. 4개 친 건 어떻게 돼? 내가 흥문했죠? 그러면 거의 100%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그럼 토지이용 규제는 어떻게 돼요? 토지를 올바르지 않는 걸 올바르게 한 지역지구제와 TDR 아시죠? 이런 게 들어가요. 지역지구제 TDR 같은 게 들어갔다. 규제 계획 인허가. 이런 거 나오면 그냥요. 토지이용 규제예요. 직접과 간접이 있죠. 직접은 그냥입니까? 적극적입니까? 그러니까 얘가 국가가 땅을 사서 파고 개발한 다음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간접이라는 건 그냥요. 시장 틀을 유지하면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조금이라는 거 암기하셨죠? 얘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이라는 게 들어간다면 그냥입니까? 이건 적극적입니까? 공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토지 수용한다는 건 토지 수용했죠? 매수자죠. 선매라는 건 우선적으로 매수한 거잖아요. 선매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초과로 매수해놓은 거랑 최고가격제가 나온다 그랬죠? 최고가격제에다가 현관폐 처리해보세요. 아, 이거 나옵니다, 그래. 분양가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세금은 그냥요, 간접이에요. 조세는 간접이에요. 대화합시다. 자, 조세를 때렸다고 해서 바로바로 막 가격이 막 통제되고 그러진 않죠. 자, 간접이에요. 조세를 부과해서 수요자, 공급자에 영향을 주니까 나중에 거래량이 변동되겠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가격을 건드렸습니까? 다이렉트로 건드렸다는 얘기야.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요 최고가격제가 공인중개사 아직 안 떴는데 올해 분명히 뜹니다. 안 뜨면 출지원이 자격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 감정평가 나왔거든요. 얘기 좀 해봐. 우리가 현관 배치해서 이거 나왔으면 좋겠지?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저밖에 몰라. 이게 최고가 교체, 분양가 교체 찾았죠, 그죠? 그게 그냥 분양입니다. 자, 그다음에 도시 재개발, 재개발도 다 공공이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보세요. 다음 공영 개발, 공공이 들어가면 다 직접 개입이에요. 행복주택 건설 공급도 직접이죠. 환지 방식은 우리 채비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것도 직접 개입을 하게 되고, 토지은행은 공공토지 비축이거든요. 자, 그럼 이런 거 들어가면 무슨 개입이다? 직접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일단 잘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은 뭐예요? 항상 시장 틀을 유지한다는 거는 직접 개입한 게 아니라 요 수요자와 공급자한테 그냥입니까? 보조를 해줍니까? 보조를 해줘요. 맞나? 자, 그럼 요거 하나로 끝나버려요. 다음 이제 보조금. 자, 갑니다. 자, 얘한테 그냥이야 돈을 줘. 금을 주죠, 금. 금이 돈이잖아요. 그럼 따라서 보조금, 세금, 부담금.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금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따라서 세금, 보조금, 부담금, 금융. 금이 들어가면 다 이거 찍으셔야 돼요. 금 나오는데 직접 찍으면 내 집에 같이 쫓아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금융이라는 것은 LTV와 DTI를 조정하는 것도 금융정책이에요. 자, 행정지원이라는 건 그냥이니까 정부가 정보를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 줄 수 있죠? 이런 것들 나오면 무슨 개입이다? 간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지역지구제나 TDR 나오면 이용규제죠. 근데 세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부담금, 금융 나오면 다 이건 뭐예요? 간접이고 나머지 외가 직접이겠죠. 근데 직접은 공용과 토지 수용 찍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론으로 가볼게요.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를 직접 다이렉트로 갔어요. 이거 무슨 개입일까요? 직접이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제로 나옵니까? 이론이 나옵니까? 이론이 나오고. 자, 두 번째는 수요자, 공급자가 안 들어갔죠. 그냥 보조금이야. 그러면 시장기를 유지한 채 특정 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간접 개입을 찍으셔야 돼요. 맞죠? 근데 시험 문제는요, 직접과 간접만 물어봅니다. 자, 그럼 도시개발 사업은 직인지 간접인지 얘기해주세요. 공용개발?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직접이겠죠. 환지 방식? 직접. 자, 우리가 여기서 갈게요. 금융은 뭐죠? 간접. 부동산 세금? 간접. 매수 방식, 수용 방식? 직접. 환지는요? 부담금? 취득 세금? 간접. 대부 비율은요? DTI라는 게 작년에 떴어요. 잘 떴고요. 그 다음에 공공이 들어갔죠. 이게 토지은행이에요. 토지 선매는 직접. 공공임대, 최고가격제 직접. 보조금 간접.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입니다. 직접이 되겠죠. 맞출 수 있겠죠? 여기서 점수를 따셔야 돼요. 따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다음에 넘어가시면 우리 공법 문제가 나옵니다. 공법 재밌죠? 재미없어요? 자, 무슨 과목이 제일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공법인지 아세요? 공포스러워서. 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역지구제라는 게 있잖아요. 자, 지역지구제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들어보세요. 이 용도지역지구제가 학문적인 접근은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어요. 그럼 어울리지 않죠? 그럼 주거적으로 바꿔서 어울리지 않는 걸 어울리게 하는 게 아까 토지이용 규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정의해볼까입니까? 이건 부의해볼까입니까? 부의해볼까 재고수단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떤 후생 손실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토지이용을 법적으로 구속하고 제한해서 토지이용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 좋은 말만 나온다. 자, 따라서 좋은 말만 나온다. 토지이용을 효율화 공공에 증진시키죠. 그 다음에 지역이 따라서 도간농자예요. 도간농자. 도가 뭐죠? 도시지역. 간이. 농이. 자가. 자연환경 조직이에요. 근데 도시지역에는 주상공농이겠죠. 근데 얘네들이 뭘 냈냐면요. 전용과 일반이라는 게 달라요. 자, 그럼 전용은 양호한이 들어가야 돼요. 편리한입니까? 양호한입니까? 자, 양호한이 들어가고 일반은요. 편리한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1종과 2종 중에서 층수가 높을수록 종이 다 커져요. 그럼 1, 2, 3 중에서 얘가 층수가 제일 높죠? 준주거도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따라서 전량 1편.
제가 아시는 전량께서는 한 분만 계속 사랑하셔 일편단심이세요. 그래서 전량 일편. 그러면 전용이 나오면 뭐가 나오게 되고 양호한. 일반이 나오면 편리한이 나오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단독은 1종이고 얘가 2종이죠. 높은 게 2종이잖아요. 그럼 1종은 단독, 전용기를 타신다. 대통령이 전용기를 탔어요. 그럼 1종은 그냥이야 단독으로 타. 2종은요, 여러 명이 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끼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지정이 불가능하죠? 근데 상업지역과 고도지구는 가능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수립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의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예요? 요런 거 나오면 이건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별표 친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나온다 그래. 국계법에 의해서 법령상 현재 지정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자, 준주거 지역과 준공업 지역이고 준상업, 준농업은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게 감독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주는 어디에서만 얘기하는 거죠? 주거 지역하고 공업만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 준상업 지역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준농업이 없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보세요. 그럼 뭐하고 뭐만 준이 붙어요? 공업용하고 주거용만 붙어요. 아시겠습니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4월 달에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자, 제가 어떤 학원 갔더니 점심시간에 7명의 주부들께서 7명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딱 지나가니까 교수님, 왜요? 저희가 몇 명이서 7명이요. 그때 자기네들 7공주래요. 무슨 공주? 그래서 공주가 뭐냐니까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주부래요. 근데 얼굴은 공주가 아니에요. 어머! 그러면 준공주네요? 따라서 준공주. 공주예요? 공주에 진화하시는 거야. 진화하시는 거죠. 그러면 준공주죠? 그럼 뭐만 돼요? 공업과 주거지만 되지 상업과 농림은 안 된다는 거예요. 1차만 준비하시면 가져가셔야 됩니다. 분명히 나온다,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4월 달에 떴던 간평의 공법 문제는 무조건 떠요. 그죠? 근데 2차를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잡으시면 돼요.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공주? 준공주. 공주가 아니야. 얼굴은 공주가 아니야. 준공주라고 그랬어. 자. 아, 재밌다. 무슨 공주? 준공주. 여러분도 준공주야? 아, 재밌다. 근데 TDR이라는 거 아세요? TDR 아직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해볼게요. 개발권이 용적률이에요. 그 개발권 소유제입니까? 개발권 양도제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존적이 발생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손실 보상액을 개발권을 양도했죠. 그럼 소유권과 개발권을 그냥입니까? 분리시켰습니까? 그러면 규제지역의 토지 소유자한테 뭘 부여한 겁니까? 개발권을 부여한 겁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자, 따보세요. 개발권 양도제 또. 그러니까 TDR이라는 건 트랜스퍼라는 양도고 디벨롭먼트한테 개발권이거든요. 그럼 이건 소유권을 양도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권을 양도했어요? 개발권을 부여하게 된 거죠. 파이팅. 개발권 용적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나라는 용적률을 올리는 거잖아요. 지하공간이 아니죠. 그럼 이건 무슨 공간에 대한 활용입니까? 공중공간이에요, 공중공간. 아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사적 공주권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규제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손실을 정부가 했나요? 시장을 통했나요? 정부가 직접 한 게 아니죠. 얘기를 해보세요. 자, 개발권을 양도하니까 개발하는 지역에가 얘한테 이익을 주잖아요. 정부가 개입한 게 아니라 시장을 통해서 간 거죠. 통해서 갔고, 공공이 부담 비용이 들어갔어요? 최소화시켰어요?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용적률을 사고 파는 거죠. 그럼 공적입니까? 이건 사적입니까? 사적 용적률을 거래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아직 실시되고 있다, 미실시다? 이따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자, 이 토지은행이라는 거 아시겠죠? 토지은행은 그냥입니까? 공공토지 비축이잖아요. 그럼 토지를 비쌀 때 좀 쌓일 때 매입해서 나중에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직접 개입해요. 자, 그럼 어떤 게 핵심 포인트냐면 토시장의 안정과 공공사업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공적 개입이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직접적 개입입니까? 이거 가셔야 되고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매각할 수 있죠.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따가 그 법률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 어디서 합니까? 지자체에서요? LH에서요?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들어보셨죠? 얘가 매입을 해요. 그 다음에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죠. 걔네한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장래 발생한 보상비 부담 완화시키고, 그럼 LH가 매입한 토지를 토지은행 계정에 보관해서 매입 토지를 그냥입니까? LH가 관리하죠. 지자체에서 하면 안 돼요. 다 LH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토지의 정책인데,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제도인지를 맞히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있죠. 자, 이건 어떻게 제가 여러분한테 가지고 갔냐면, 자, 어떻습니까? 자, 개발이익 환수제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제도겠어요?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되겠죠. 개발권 양도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럼 개발 사업에 시행되는 토지용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상승분이에요? 정상지가상승분이에요? 불우소득이니까 환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개발부담금이라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있죠. 그럼 어느 제도에 돼 있어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보세요. 제가 고3 담임 선생님이면 얘가 문과로 갈지, 자, 이과로 갈지 그냥입니까? 적성평가를 합니까? 그럼 얘를 개발로 갈지, 보존으로 갈지 경합하죠. 그럼 조정하게 되면 그냥요, 적성평가를 해요. 토지 적성평가입니다. 아시겠죠? 토지, 우리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시해서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국장이 시도지사에 지정하는 게 뭐예요? 토지 거래 허가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올해 나오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벼붙여 보세요. 작년에 바뀌었는데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을 때 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자 얘기해 보세요. 잔금 지급이래요, 계약 체결이래요. 계약 체결이래요. 맞나요? 자 이렇게 해 보세요. 계삼시 타임 계삼시 그러면 잔금 지급일로부터예요, 계약 체결일부터예요. 60일이다, 30일이다. 국장한테 한다, 시장무수구청장한테 한다. 계삼시를 가져야 돼요. 계삼시 아시겠어요? 다시 갈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그 거래 가격은 계삼시 잔금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 그럼 잔금 체결이에요, 계약 체결로부터예요. 계약 체결로부터인 거죠. 계삼시죠. 60일입니까? 30일이입니까? 국장한테 해야 돼요, 시장무수구청장한테 해야 돼요. 계삼시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합니다. 이게 감정평가 시험 나오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취소할 수 있잖아요. 거래당사 신고한 후 해당 거래 해제, 무효 또는 취소 등의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해당 신고한 쪽에 공동 신고하죠. 이것도 며칠이라는 게 중요합니까? 30일이 중요하죠. 얘가 유력해요. 원래 며칠이었죠? 60일에다가 30일로 단축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 잡으시고 그 다음에 힌트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선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강제 수용이 맞습니까? 협의 매수입니까? 협의 매수로 가셔야 돼요. 얘기 좀 해보세요. 교수님, 뭐 힌트가 없을까요? 다시 선매, 우선 매수, 원모타임 우선 매수. 그럼 이건 수용이야? 이건 협의 매수야? 협의 매수 지어줘야 돼요. 할 때 가요. 선매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 매수가 나와야 돼요. 강제 수용이 나와야 돼요? 매수가 나와야 돼요. 협의 매수가 나와야 됩니다. 매수도 협의해서 매수하죠? 협의라고 좀 한번 넣어보세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시장무수구청장이 토지거래 계약에 허가 시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에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선매자를 지정할 수 있죠. 선매자를 그냥입니까? 선매자가 국가입니까? 국가를 우선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매제도는 간접 개입에 들어가겠어요? 직접적 개입에 들어가겠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로 역할을 했으니까? 매수자로 하는 거죠. 맞습니까? 선매 나왔다? 이게 매수죠. 그럼 강제 수용 찍어? 협의 매수 찍어? 협의 매수 찍는 거죠. 대자 잘 나와요. 아시겠죠? 여기가 가성비가 높아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글씨가 또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우리나라의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이 아닌 거 있죠. 자, 따라서 폐지된 초소. 자, 칠판. 그럼 초소를 찾으셔야 되죠. 자, 칠판 보세요. 폐지된 초소. 자, 갈게요. 아이씨, 이리 갈 필요 없네. 큰일 났네. 안 지워져, 이거. 자, 간다. 자, 일단, 여기 지워야겠다. 다른 뉴스 미치겠다. 뭐가 폐지됐어? 초소가 폐지됐죠? 이해하시죠?
우리 시험지는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초소를 찾아내는데요. 그럼 여기 초가 있어, 초가? 초가 있어? 이게 개뿔 있어, 없잖아, 초가. 없잖아요. 이게 뭐 개뿔 있어. 이건 잘해, 이거나. 다른 거 못하는 건데 이해가 가. 초소 찾아, 초소. 소 있어, 소? 있다고, 여기에? 없어, 이씨. 여기 있어, 이씨. 초소가. 알겠죠? 초소 찾아, 초소. 소 있잖아요. 미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객관식이잖아요. 내가 이 나이 먹고 왜 폐지된 초소를 하겠어? 초소가 보인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론을 가볼게요. 자, 지금 제가 밑에 보시면은 이론에 암기 기법이 폐지된 초소를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이건 지금 폐지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택지 소유에 관한 택지 소유 상한제는 폐지됐죠. 위헌 판결을 났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또 부활시키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건 아직은 위헌 판결을 났기 때문에 폐지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토지초가 이득세죠. 양도세만으로 부동산 경기가를 막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집세가 상승을 기대하는 유토지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집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토지초가 이득세를 거뒀죠. 근데 폐지된 거예요. TDR은 운하제도예요, 외국제도예요? 어떻게 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 실시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검토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종합토지세예요. 종합토지세라는 얘기가 있을까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는 거죠. 공환제세라는 얘기 못 들으셨죠? 이게 다 예전에 있다가 폐지된 거예요. 그럼 올해는 그냥입니까? 자, 여러분 초소라는 거 아세요? 초소? 초소는 군대에서 보초 쓰는 게 초소예요. 그럼 초소가 그냥 했어요? 폐지됐어요. 그러면 폐지됐으면 땅이 공토로 남았죠? 그럼 공토로 남았단 말이에요. 자, 폐지된 초소가 뭐로 남았다? 그럼 공하고 토를 찾으시면 돼요. 잘 찾으셔야 됩니다. 칠판. 뭐 토를 찾아? 공토. 공토가 어디 있어? 공학동환세와 토지세가 미실세 되잖아요. 맞나? TDR은요, 실시되지 않잖아요. 그럼 5개지만 암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실시되는 제도가 하나일까요? 굉장히 많을까요? 그럼 몇 개만 암기하신다면? 5개.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도 강의를 해요. 일요일 신림동에서 감정평가사를 강의하거든요. 신림동 아세요? 신림동? 고시촌. 그죠? 아주 공부가 찌질 애들만 있어. 찌질하는 애들만. 거기 가서 강의하면 냄새도 나요. 애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얼굴도 막, 눈이 빨개요. 근데 여러분 눈 빨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왜 강의하냐면, 이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가 공인중개사에 영향을 줘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강사는요, 항상 야매만 해야 됩니까? 적중이 돼야 됩니까? 적중이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엔 감정평가 시험까지 다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있는 것만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폐지된 초소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는 폐지된 초소만 했어요. 근데 공환지세와 토지세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폐지된 초소가 어떻게 됐다? 공토로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객관식이 가장 묘미가 그냥입니까? 초소가 적혀져 있으니까. 적혀져 있고 공토가 적혀져 있잖아요. TDR 운영이 실시되지 않죠? 그럼 다른 건 다 실시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재건축 부담금제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실시되고 있죠? 있고요. 개발이익 환수제도 있습니다. TDR은요? 미실세 있죠. 종합부동산세는요? 있어요. 정월세 상한제는요? 있고요. 근데 초성 없죠? 공토도 없죠?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주택 바우처 제도요? 있단 말이에요. 계약갱신 청구권? 있단 말이야. 근데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와 근거법률이라는 게 있죠. 거기 보시면 밑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제도의 근거법률이라는 단어가 있나? 이거 아주 따끈한 거야. 찾았죠? 이걸 갖고 장난칠 수 있어요. 체크하셨죠? 그럼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자 어떻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는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어요. 어느 법률에 적용합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검인계약서제도 있겠죠? 이게 우리가 공시법에서 배우는데 부동산 등기가 아니라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은행 제도가 있죠? 어디 있어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개발부담금제 있죠? 어디 있었습니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아시죠? 어디 있죠? 주택법이 있다는 거죠. 시판. 그럼 재건축 부담금제는 없을까 있을까요? 있죠? 있어요.
공법 좀 잘하세요. 미치겠어요. 재건축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데 지금 미치겠어요.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떴어요. 그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우리나라에 없다, 있다. 그러면 재건축이 들어갔죠? 재개발이에요?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부담금제예요. 맞나? 그런데 아까 봐봐. 여러분들 개발부담금제라고 들으셨죠? 그럼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이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시험 문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입니까? 개발부담금이 아닙니까? 재건축은 재건축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왜 내냐면 무슨 재건축에 대한 개념입니까? 규제가 강합니까? 강해요. 재개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재건축 부담금제가 없다, 있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법률에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물론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했을 때 이 근거 법률이라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낼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지에 있나요? 어느 법률인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거민계약서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우리 공시법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 LH 아까 있었잖아요. 어느 법률에? 공공토지에 비추에 관한 법률을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개발부담금제 있죠? 근데 이거 재건축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입니다. 재건축 부담금도 개발이익 들어가지만 법률이 달라요. 아시겠죠? 분양가 상한제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다른 게 나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뜬다는 거죠. 아시겠죠? 꼭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시고 그 다음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상한제는 요것만 좀 하고 썼다 가는데 볼게요. 자, 임대료 상한제는 그냥입니까? 임대료 규제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한제라는 건 뭐예요? 그걸 놓고 못 올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수제가 되느냐?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볼게요. 자, 갑니다. 자, 그냥입니까? 얘도 상한제입니까? 최고가격제잖아요. 못 올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균형이라는 걸 배우셨죠? 균형은 누가 만나야 됩니까?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야 되죠. 수요와 공급. 이렇게 만나는데, 자, 균형에 대한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얘가 7천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자, 규제를 높게 했을 때 있고 낮게 했을 때 있잖아요. 그럼 높게 규제를 해봐요. 규제를 하게 되면 8천만 원으로 규제하게 되면 올리는 걸 못 올리게 하죠. 근데 다 7천만 원, 8천만 원이면 가만히 있나요? 얘는 다시 균형으로 오나요? 그럼 높게 했을 때 영향을 주나요? 아무런 변화가 없나요? 변화가 없어요. 맞나? 그러면 규제는 높게 했을 때, 낮게 했을 때, 낮게 했을 때에 대한 규제의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6천 낮추게 되면 그됩니까? 초과수요가 발생합니까? 초과수요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갑니다. 자, 임대료 규제는 균형 임대료 이하로 규제했어요. 최저가격제입니까? 최고입니까? 최고. 자, 그러면 임대주택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폭을 일정 비율로 규제하는 제도 우리나라 없다, 있다, 있어요. 그 유명한 뭡니까? 전월세 상한제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규제 임대료를 시장보다 높게 했을 때는 영향을 줘요? 변화가 없어요. 그럼 규제 임대료 효력이 있으려면 시장보다 낮게 했을 때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단기하고 장기는 다르죠? 단기는 공급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공급을 못 줄이죠? 그럼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단기적으로 규제 임대료 효력이 있죠? 긍정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데 장기는 그냥입니까? 굉장히 탄력적입니까? 그럼 공급이 안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감소한다는 거죠. 무슨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하겠어요? 초과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주택이 더 부족하니까 신규주택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맞나? 그럼 기존 임차인들은 주거유동을 어떻게 증가될까? 저하시킬까? 물량이 부족하니까 나갈 데가 없잖아요. 임대 수입도 감소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질도 떨어지죠.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택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지니까 주거환경이 더 악화된다는 거죠. 그럼 초과수요는 단기와 장기 중에서 어디서 많이 생길까요? 어차피 인생은 찍는 거야. 하나만 찍어봐. 단기와 장기야. 어디서 많이 생긴다? 장기에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단기는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수요도 못 늘어나거든요. 근데 장기는 더 많이 줄이려고 하고 더 많이 늘리려고 하죠. 초과수요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초과수요는 어디서 많이 벌어진다? 장기로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맞나요? 그러면서 그냥요 더 탄력적이에요. 수요 공급이 탄력적이죠. 탄력적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분위기 안 좋아서 자 볼게요. 단비 장탄을 아시나? 그 유명한 아셔야 될 텐데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만 하고 쉬었다 갈 거야. 여기가 제일 어려워. 물론 다 어렵겠지만 자 단기와 장기 같은 게 자 단기는 그냥요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자 어떻게 돼요? 단기는 비탄력적이라는 건 반응을 못 한다는 거죠. 가격을 떨어뜨려도 자 10개에서 공급량을 줄인다, 잘 못 줄인다. 못 줄여요. 알겠어요? 8개밖에 못 줄여요. 그럼 사는 사람도 더 많이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비탄력적이니까 못 늘리죠. 12개밖에 없으니까 4개의 초과 수요밖에 안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장기는 그냥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그럼 더 반응을 하죠. 공급을 더 많이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공급을 더 줄이니까 그냥니까 공급이 더 부족해집니까? 2개가 되고 수요가 더 많아지니까 15개, 20개가 될 수 있죠.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럼 어디서 많이 또 초과 수요가 벌어져요?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지니까 어떻게 할수록? 탄력적일수록 더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탄력적은 그냥니까 더 반응을 합니까? 공급자는 그냥요, 공급을 더 많이 줄이려고 그래요. 수요를 늘리려고 하는 거죠. 여길 가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요것만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임대주택 정책은 하한제입니까? 상한제입니까? 그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를 해야 되죠? 최고가격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대주택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폭을 일정 비율로 이하하는 규제 우리나라 없어요? 있어요. 전월세 상한제 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7천 받는데 8천 받으면 임차인들이 안 가잖아요. 그럼 다시 7천 오겠죠. 그러면 정책상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그런데 효력이 있다는 건 자 어떻습니까? 가격을 낮췄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더 효력이 발생할까요? 단기입니다. 왜냐하면 단기는 줄여요? 못 줄여요? 비탄력적이잖아요. 물량이 많이 부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장기로 가서는 그냥요, 더 많은 공급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더 탄력적으로 수요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장기에 가서는 그냥니까 부작용이 발생합니까?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장기? 줄고 초과수가 더 벌어지죠. 그럼 신주택을 구하기가 더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 기존 임차의 주거 이동이 저하되겠죠. 그러면 수입도 줄죠? 그러면 투자 안 해버려요. 그러면 질적인 저하가 어떻게 돼요? 저하되고 공급이 감소한다는 거죠. 맞나? 그럼 보일러 설치해줄까 안 해줄까? 도배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임차인이 가갖고 막 사태질하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방 빼라는 거야. 방 뺐더니 집이 있어 없어? 그냥에 다시 들어가. 도배가 정이 들어요. 그러는 거지. 또 내하네? 기존 임차인의 주거이동이 증가돼요? 저하돼요? 저하된다는 거죠. 그럼 부족한 현상이 더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에 더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초과 수요는 어디서 또 발생합니다? 장기. 그럼 장기는 또 초과 수요가 발생하니까 더 물량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understand? 이렇게 해서 요걸로 끝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제 보조 정책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만 이제 좀 밥 먹고 갈까요? 밥 먹고 3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3시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